안녕하십니까. 열혈 강의 서블릿 JSP 웹 프로그래밍의 저자 김승현입니다. 자, 이번 라운드에서는 그 웹 프로그래밍에 있어서 물론 웹 프로그래밍 뿐만 아니라 로컬 어플리케이션도 마찬가지겠죠. 그 자바를 이용한 프로그래밍에 있어서 입력과 출력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학습하고 가겠습니다. 이 단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자바 기초 교육에서 이미 한번 학습을 한 바가 있지만 그 서블릿 JSP를 직접적으로 바로 학습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입력과 출력 부분에 대한 영역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거고요. 그리고 입출력을 이야기할 때 데이터베이스를 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서버인 MySQL,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픈소스로 그냥 사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에디션을 가지고 MySQL 서버를 설치한 후에 이 MySQL과 자바가 서로 통신하기 위해서는 자바 데이터베이스 커넥티비티라고 하는 JDBC라는 드라이버를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영역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드라이브라고 불리는 이 부분은 우리가 프로그램이 서로 다를 때 이 다른 프로그램 상간의 의사소통, 통신을 위해 사용되는 건데요. 보통 프린트기를 구입하시게 되면 이 프린트와 컴퓨터가 서로 간에 어떤 정보를 주고 정보를 받기 위해서 드라이버를 설치하게 되겠죠. 그러한 개념으로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전혀 다른 프로그램과 자바 프로그램이 서로 대화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JDBC라는 드라이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이미 학습을 해보셨기 때문에 간단한 설명과 예제상에서 직접 예제 코드를 작성함으로써 이 단원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단원에서는 스트림에 대한 통신, 다시 말하면 바이트 단위에서의 통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이트 단위에서의 통신에 대해서 먼저 학습을 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바이트를 묶은, 다시 말하면 2바이트 정도의 객체로 움직이는 텍스트 단위의 통신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객체에 대한 입출력에 대한 방식인데요. 객체라고 불리는 부분은 우리가 클래스로 영역을 묶어두게 되면 여기가 몇 개의 바이트로 구성이 되어 있을지는 모르는 상태잖아요. 그냥 단지 오브젝트가 인스턴스화 되어서 나타났을 때 그 영역 전체를 우리가 데이터 입력을 하든 출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을 이제 학습을 하게 될 텐데, 이 세 가지가 구조적인 면에서는 동일한 형태를 띱니다. 단지 가장 최초, 다시 말하면 베이스 영역에서 얘가 바이트 흐름을 가지느냐, 텍스트 흐름을 가지느냐, 아니면 오브젝트의 흐름을 가지느냐, 이러한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웹상에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와 통신을 하기 위해서 JDBC를 사용을 하게 될 텐데요. 이때 이 드라이버를 설치하는 위치, 다시 말하면 드라이버는 이미 데이터베이스 회사에서 자바를 위해서 제공을 해둔 상태고요. 그렇게 제공되어 있는 드라이버를 적절한 위치에 놓음에 의해서 우리 웹서버가 인식을 하고 자바 컨테이너를 통해서 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데, 그러한 환경을 설정할 수 있도록 어떤 위치에다가 배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당연히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 건데요. 이 부분 역시도 자바의 기초 학습 시간에 여러분들께서 학습을 이미 해보신 부분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보시는 영역이 스트림에 대한 입출력 부분이고요. 이 스트림에 대한 입출력이나 아니면 텍스트 단위의 입출력, 그리고 객체 단위의 입출력, 세 가지 모두는 타겟을 어디로 잡고 있냐면 총 세 가지. 우리가 시스템, 화면으로 알고 있는 콘솔에 대한 입출력이 있을 수 있을 거고요. 콘솔과 키보드 상에서의 입출력이 되겠죠. 두 번째로는 파일을 타겟으로 해서 파일에 대한 입출력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로컬 영역을 벗어나서 원격지에 있는, 다시 말하면 다른 컴퓨터와의 네트워크 통신, 이러한 것들도 전부 입출력에 해당하는 영역이죠. 각각에 대해서 최초에 생성이 되는 스트림, 다시 말하면 최초에 생성이 되는 입출력의 타겟, 거기에 따라서 로컬의 콘솔이나 키보드가 타겟이 될 수 있고, 파일과 네트워크로 이제 확장되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형태를 보시면 세 가지가 모두 동일하다는 걸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자, 우선 파일 인풋 아웃풋 스트림, 요거 M이 빠졌네요. RE
EAM. 이거 순서가 바뀌었네요. 그래서 파일 아웃풋 스트림의 객체를 만들고, 그 다음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 그 다음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의 순서로 만들었고요. 아래쪽도 파일 아웃풋 스트림,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 그 밑에는 약간 다른 형태인데요. 파일 아웃풋 스트림이라는 클래스를 사용하는 대신에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부터 먼저 시작을 하고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으로 끝났죠. 그런데 여기에 매개 변수를 보면 이미 파일 아웃풋 스트림과 같은 스트링 객체를 여기서 얻어온다 라는 것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얘도 정확하게 얘기하면 파일 아웃풋 스트림을 사용한 것과 같이 타겟 대상에 대한 아웃풋 스트림을 하나 생성한 것하고 동일합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출력을 하는 대상을 콘솔로 두었을 때는 파일 디스크립터라는 객체를 통해서 out이라는 객체를 타겟으로 지정을 하고 파일 아웃풋 스트림을 만들게 되면 이것은 화면상에 어떠한 내용을 출력을 하겠다라는 것을 이제 파일 아웃풋 스트림 객체로 하나 만들어낸 거고요. 두 번째로는 파일이라는 객체를 하나 만들고 그 파일을 타겟으로 아웃풋 스트림을 만들겠다. 위에서는 파일 디스크립터 아웃이라고 해서 콘솔이 되지만 여기에서는 파일이라는 것을 만들고 걔를 타겟으로 해서 만들어주는 이런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이때 파일에다가 어떠한 대상을 쓰려고 할 때 뒤에 불리언 값을 지정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파일에 덮어쓰기를 할 건지 아니면 어펜딩해서 계속 추가적으로 글을 쓸 건지를 지정할 수 있는 불리언 값이 됩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FOS라고 하는 파일 아웃풋 스트링 객체를 하나 만들었고요. 마지막으로는 파일 아웃풋 스트링 객체를 만들 필요가 없이 네트워크에 대한 통신인데 원격지에 있는 다른 컴퓨터요. 소켓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미 만들어 둘 수 있습니다. 이 소켓이라는 클래스를 이용하면 우리가 랜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인터넷이나 인트라넷, 익스트라넷 같은 영역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미 API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게 되면 이 랜선을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아웃풋 스트림, 다시 말하면 파일 아웃풋 스트림은 아닌데요. 그냥 아웃풋 스트림이라는 객체를 요 자체가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소켓이라는 클래스의 객체를 통해서 get output stream 해서 얘가 가지고 있는 아웃풋 스트림을 가지고 와라 라고 하면 위에 있는 콘솔이나 파일 대상으로 봤을 때 파일 아웃풋 스트림이 생성되듯이 얘도 하나의 아웃풋 스트림을 소켓 자체가 가지고 있는 거하고 동일한 효과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아웃풋 스트림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여러가지 우리가 데이터를 보낼 때 한 바이트씩 계속 지속적으로 보내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로컬에다가 모았다가 한 번에 탁 보내고 한 번에 보내고 하는 그 버퍼 영역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스트림을 또 하나 구성해 두었는데요. 그 스트림 클래스가 바로 버퍼더 아웃풋 스트림이라는 클래스입니다. 이 클래스는 지금 세 군데 다 이용을 하고 있고요. 이 버퍼더 아웃풋 스트림이라는 이 클래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성하신 FOS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성하신 FOS 그리고 소켓을 통해서 다이렉트로 만든 socket.getOutputStream을 첫 번째 매개 변수로 사용을 하고요.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용할 버퍼의 크기, 디폴트 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정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전송하고자 하는 버퍼의 사이즈만큼의 공간만큼 데이터를 입력을 받았다가 그 영역의 데이터만큼을 한 번에 출력할 수, 쌓아두었다가 한 번에 출력할 수 있도록 형태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024바이트로 지정되어 있는데 보통 로컬에서 처리할 때는 1024바이트 정도면 원활하게 데이터를 모아두었다가 출력하면 이제 적절하게 이제 퍼포먼스가 유지가 되고요.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사실 1024바이트보다는 512바이트 아니면 256바이트 정도로 약간 작은 범위로 만들어서 출력을 시키시는 것이 퍼포먼스 이제 효율적으로 이제 좋다라는 이런 어떤 퍼포먼스에 관련되어 있는 형태에서 바이트 수가 계산되어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참조하셔서 적절하게 바이트 수를 이제 설정하시면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원시 데이터 타입이라고 하는 원시 데이터 타입 아시죠? 불리언, 인티저, 캐릭터, 그 다음에 더블, 플로트 이러한 원시 데이터 타입의 각각의 값으로서 데이터를 입력하고 출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러가지 메소드들을 가지고 있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 클래스가 바로 여기에 있는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이라는 클래스인데요. 이 클래스의 생성자의 매개 변수로 이제 여러분들이 생성하신 버퍼까지 해서 생성하신 객체를 담아 두시게 되면 이 클래스에 존재하고 있는 많은 메소드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까지 객체를 생성시키고 나서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편리할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초보자들이 보통 이제 하는 방법이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그 출력에 대한 객체를 만드실 때는 필요에 따라서 바이트 출력밖에 안 하는데 이만큼을 선언해서 객체의 공간을 넓게 잡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단순하게 바이트 몇 바이트 정도 주고받고 할 때는 위에 있는 파일 아웃풋 스트림 정도까지만 생성을 하고 사용을 하셔도 관계는 없고요. 그 말고 조금 많은 양의 데이터를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을 사용하시면 될 거고, 그 이외에 다양한 형태로 입출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데이터 인풋 아웃풋 스트림을 사용을 하셔야 된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형태는 지금 반드시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형태는 필요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로 변경이 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라운드 9번에 대한 첫 번째 예제를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얘는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로 생성시키실 필요는 없고요. 로컬에서 테스트를 하시면 되는데, 나중에는 뭐 최종적으로는 웹에서 테스트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니까 일단 다이나믹 웹으로 할까요? 자, 라운드 언더바 09번 프로젝트를 생성하겠습니다. 콘솔에 대한 출력 부분을 그냥 하나 만들고, 콘솔하고 파일에 대한 출력 부분의 소스를 그냥 생성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파일을 만들 때 규칙이 라운드 언더바 01로 시작을 했네요. 클래스 라운드 09였나요? 그래서 클래스를 만들고 라운드 언더바 09 언더바 01번의 자바 파일을 하나 생성시켰습니다. 자, 우선 입출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IO 패키지가 당연히 필요하게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퍼블릭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소스 상에서 아마 IO와 관련된 익셉션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자, 익셉션 처리는 미리 해두실 거고요. 자, 우선 파일 아웃풋 스트림 FOS라는 객체를 하나 만들고요. 자, 계속해서 파일 아웃풋 스트림. 자, 이렇게 객체를 하나 생성을 시킨 후에 앞서 보신 바와 같이 버퍼더 아웃풋 스트림 BOS는 버퍼더 아웃풋 스트림 하고 FOS 다음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 일단 뭐 초보 시절에는 여러분들께서 기초라고 생각을 하신다라면 그냥 이대로 선언을 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이 일단은 편하실 겁니다. 자, 다음과 같이 만들어 두신 상태에서 상단의 영역을 만약 여러분들께서 파일에 대한 콘솔에 대한 입출력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descript.out 이라고 하는 요 클래스의 스태틱 그 필드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 그러면 바로 콘솔에 대한 출력이 될 거고요. DOS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를 보시면 다음과 같이 write byte, write boolean, write 뭐 character, write double, write float 이라는 식의 다양한 형태의 이제 그 자료형별로 출력을 할 수 있는 메소드가 제공되고 있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트림 단위의 데이터를 출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트림 단위의 데이터 한번 만들어 볼까요? 바이트니까 바이트 배열 by는 new 바이트 바이트로 형변환시킨 h 이 하이라고 할까요? 글자가 너무 길면. 그러니까 실수했군요. 자, 해서 바이트 배열을 하나 선해놓고 write라고 해서 요 바이트 배열을 출력을 시키고 이제 뭐 다 끝났으면 닫아버리시면 되겠죠. 자, 보통 이렇게 출력을 시킨 후에 데이터가 화면상에 뿌려져라 할 때 보통 플러시라는 이제 이런 메소드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버퍼를 비우세요 라고 하면 버퍼에 쌓여 있다가 밖으로 나가서 출력이 되는 이러한 형태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를 실행을 시켜서 정말 화면상에 이 콘솔이죠. 여기가 콘솔상에 정보가 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바 어플리케이션. 자, 그러면 하이라고 하는 글자가 표시가 되었네요. 물론 뭐 얘뿐만 아니라 또 write
뭐 인티저 뭐 이런 거에서 100이라는 값을 출력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도 역시 마찬가지 hid 100이라는 것이 그 문자로 인식되어서 출력이 되어 버렸네요. 그래서 숫자 값을 줘도 숫자 값을 줬을 때도 write라는 것은 스트림 형태의 출력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나타나게 되었네요. 자, 해서 여러분들께서 콘솔상에 출력할 수 있는 방식을 알아봤고요. 자, 여기서 파일을 대상으로 해서 만약에 만들고 싶다 라고 하면 나머지는 다 동일합니다. 나머지는 동일한데 어떠한 것이 파일 아웃풋 스트링 객체를 만들 때 자, 여기에 무엇을 기재를 하냐면 파일이라는 객체를 하나 만들어서 기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나는 C루트에 C루트에 폴더가 자바 폴더가 현재 있거든요. 자바 폴더에 aaa.txt라는 파일을 하나 만들고 여기에 파일에다가 기재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파일이죠. 파일에다가 출력하고 싶습니다. 라고 적으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불리언 값에 의해 갖고 덮었을 것인지 아니면 첨부를 할 것인지 라고 하는 어펜딩 값을 어펜딩의 그 속성을 지정하시면 됩니다. 지금 불리언 true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펜드 계속해서 추가하겠다 라는 뜻으로 표시가 가능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얘는 지우고 by를 출력하게 되면 hi라고 해서 hi하고 한 칸 띄우기 할까요? 느낌표를 할까요? 느낌표 공백 아이고 자, 해서 얘를 출력하면 하이 느낌표하고 한 칸 띄워지는 이러한 것을 한 3-4번 정도 실행해 볼까요? 실행을 시키게 되면 실행 화면상에는 아무것도 안 뜨죠. 다시 실행 실행은 왠지 뭔가가 실행된 것 같은데 화면상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4번 자, 4번 실행시켰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자바 폴더에 aa.txt가 만들어졌을 거고요. 4번 실행시키니까 hi 라고 해서 이렇게 4개가 출력되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사용을 하실 때 여기까지의 내용으로 이제 그 프로그램을 작성하시면 완료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출력되는 것 중에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출력하는 것도 있는데요. 네트워크를 통해서 출력할 때는 소켓 객체를 사용한다는 거. 요거는 자바 기초 시간에 우리가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학습을 할 때 한번 해보셨기 때문에 그 방식대로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